비단, 도자기와 함께 차도 서구에 전해진 중국 문화의 대명사입니다. 사실 차가 세계의 문화에 끼친 영향도 비단이나 도자기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차는 당나라 때에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 나라 때부터 차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화의 박물지라는 책에 이미 진차를 마시면 잠이 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차다 또는 차자는 원래는 쓴바귀 도였습니다. 초가 의미부이고 도가 소리부이며 전체는 쓴맛을 내는 식물인 쓴바귀를 말했습니다. 이후 쓴맛을 내는 채소, 고채를 지칭하게 되었고 그런 맛을 내는 차까지 지칭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대단한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고 중요한 식물이 되자 그것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차는 가로획을 하나 줄여 차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어에서 차를 다로 읽기도 하고 차로 읽기도 하는데요. 이는 의미와 관련된 차이는 아닙니다. 다는 고대음이고 차는 근대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정착된 시기에 따른 도금의 차이일 뿐입니다. 차가 중국에 의해 전 세계로 전파되었지만 중국이 원산지는 아닙니다. 인도에서 전해졌다고 하는 차는 중국에서 진나라를 거쳐 당나라 때 매우 성행하였고 이후 16세기 말쯤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말엽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차를 수입하기 시작한 포르투갈 사람들은 당시 표준 중국어에 근거해 차를 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후 극동 지역의 입차 수입은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차의 주산지이자 거대한 무역항이었던 중국 복건성의 하문이라는 지역을 통해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역의 방언음에 근거해 차를 태라고 했는데 이것이 태가 되고 다시 영어에서의 T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덕분에 차와 관련된 여러 영어 어휘들에도 중국어의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보희는 복건 지역에서 나는 무이차를, 피코는 백호차를, 코고우는 공부차를, 희소는 회춘차를, 탄카이는 둔개차를, 키무는 기문차를, 오룡은 오룡차를 말하는데 이들 차 이름에는 중국식 발음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구에서 차가 보편화되면서 당시 영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차와 관련된 새로운 어휘들이 적잖게 생겨났습니다. 차보, 차주전자, 차잔을 나타내는 티클로스, 티폿, 티컵 등등 여러 단어들이 그러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의 몰리해나 오해의 결과로 남겨진 표현도 더러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영국인들은 차를 마시면 사람이 겁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을 티스필러나 티삿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to take a tea with는 다른 사람과 따지다 라는 뜻으로 특히 적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수거인데
이는 상해어의 츠장차라는 말에서 근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츠장차는 달리 츠장차라고 쓰는데 옛날 상해 지역의 건달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쌍방이 찻집에 모여 앉아 중재자를 두고서 곡직을 논하여 화해의 차를 마시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때 비용은 잘못한 쪽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차 또는 차다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단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